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 충북 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1,000명 넘는 인원이 결집했습니다. 청년농 대출 사업이 바늘구멍이 되면서 지역과 농업에 정착하려는 청년농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정만 해놓고 지원은 줄이는 오락가락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을 찾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더 이상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1,000여 명의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파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여당과 극우 세력들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과 깃발을 손에 든 시민들이 충북 도청 앞 3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12월 국회 탄핵안 표결 이후 가장 많은 1,0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작이 2달 사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는 계엄을 필두로 수많은 위기들이 닥쳤습니다. 우리들의 탄핵 요구는 이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절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 거짓말을 반복하고 지지 세력들의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짓말로 포장하는 모습이 나쁘고 폭력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임세일 씨가 파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극우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내란 종족 세력, 국민의힘과 날뛰는 극우 세력까지 싹 쓸어버려야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절차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보수 세력에서 흔들리가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흔들면 안 돼요. 지금 그 헌재에서 거기 맡겨놓고 그 결과에 우리 국민은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충북 도청에서 청주대 사거리까지 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온 초등학생도 분노를 쏟아내며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뉴스 보면은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빨리빨리 돼야지 이거를 어떻게 맨날 시간만 끌고 계속 뭐 진술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진술 토대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탄핵 찬성 집회를 이끄는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주말에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가 충북 도청 앞에서 탄핵 반대 맞불 집회를 예고해 참가자들 사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정부가 청년 창업 후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약속한 영농자금 대출이 올해 예산 삭감 속에 대거 끊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북에서도 140명 넘는 인원이 탈락했는데요. 지역에서 농업으로 인생을 설계하려는 청년들이 농업과 지역을 떠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에서 시설 채소 재배로 정부 청년 창업 후계농으로 선정된 30대 청년. 1.5%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농 대출 지원 제도를 이용해 임차 중이던 농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출이 되면 계약 등 매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토지주와 다 얘기됐는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돈줄이 막힌 겁니다. 올해 갑자기 계약서 첨부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진 탓입니다. 토지주는 임대 중인 농지를 이제 팔겠다고 하니 어디서 농사를 지을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저한테 못 팔겠다 하면은 제가 손해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지상물을 다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충북에서 지난 1월 영농자금을 신청했던 청년 후계농 177명 가운데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은 141명에 달합니다. 계약금을 냈는데도 탈락한 사례까지 나오자 최근 일부인 25명이 구제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선정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청년 농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2차로 구제를 해줬어요.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만 청년농으로 6천 명을 선정한 농식품부가 긴축 재정으로 대출 규모를 9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예산 규모가 준 만큼 올해부턴 전에 없던 계약서 첨부나 농대 졸업생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기반 여력이 없는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런데도 청년농 규정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계약금을 날리는 걸 원치 않고 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게 확정이 돼야지 사실 계약금도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정만 늘려놓고 예산 부족으로 예고 없이 지원 문턱을 높인 정부는 이제는 부실 대출 부작용이 많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 농업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흔들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어떤 청년이 농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정부를 믿고 뛰어들 수 있겠어요? 전국적인 청년농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충북도당도 청년농 관련 정책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을 찾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4,672명으로 지난해 3,939명보다 733명 늘어 18.6%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괴산군이 684명으로 가장 많고 진천군 662명, 음성군 627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괴산군에서는 다음 달 21일 캄보디아에서 242명이 올해 들어 처음 입국하며 진천군의 경우 오는 9월까지 농가의 인력 필요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국합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섬마을은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 거제 이수도는 주민들이 1박 3식이라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은 물론 주민 수도 늘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도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이수도. 관광객들이 3355 민박집 식당으로 향합니다. 자연산 제철 회와 각종 해물, 나물에다 샐러드, 백합탕까지 15가지 요리가 한 상 가득 채워집니다. 관광객들은 차례차례 나오는 음식에 감탄하며 먹는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음식을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제철 음식을 삼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가격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과 저녁, 다음 날 아침 식사에 숙박까지 10만 원에 제공하는 1박 3식은 2015년 시작돼 이젠 이수도 특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서도 밥을 하는데 밖에 가면 식구들하면 더 일이 많은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 밖에 나서 밥 다 해주는 집에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1박 3식을 생각이 됐습니다. 모두 50여 가구가 민박 영업을 하는데 1박 3식을 하는 민박만 16가구에 달합니다. 평일엔 하루 300여 명, 주말엔 1,000여 명이 연중 꾸준히 찾아 지난해에만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15년 84명이던 이수도의 인구는 현재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제 유인도 11개 중 유일하게 주민수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둘레길 걷기 외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거제시는 명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0억을 활용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조경식재, 포토존, 경관 조명, 마을 안기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도 1박 3식 여행 상품이 지속 가능하려면 일일이 예약하고 확인하는 것을 넘어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근에 한국판 가우디 작품으로 알려진 매미성이나 거가대교, 대통령 휴양지 저도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강원도 바닷속은 수온이 낮아지면 마치 눈꽃이 핀 것 같은 설경이 펼쳐집니다. 겨울을 기다려온 말미잘들이 더위에 숨겼던 촉수를 활짝 펼치는 건데요. 이준호 기자가 수심 30여 미터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서핑 성지로 유명한 강원 양양 인구 해변 앞바다. 이곳은 강원도 북부 연안으로 위로는 38도 부근인데요. 최근 수온이 제법 떨어졌는데 무엇이 보일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심 37m에 다다르자 해저면 가득 새하얀 화원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앞바다에 많이 서식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입니다. 산처럼 솟은 안반에는 갈색 기둥마다 여러 가닥의 흰색 촉수를 화려하게 펼칩니다. 눈꽃과 산고대의 장관과 같은 풍경이 수심 30m 바닷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하얀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마치 설악산 대청봉에 눈 온 것 같은. 말미잘 주변에는 붉은 빛깔의 탁자 볼락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 가운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볼락은 사람을 피해 말미잘에 숨습니다. 어류 은신처가 되기도 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은 겨울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하얀 촉수를 펼쳐 연체동물 유생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촉수 활동은 수온이 낮아야 왕성해집니다. 지금 이곳의 수온은 8도 안팎인데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촉수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꽃을 피우는 시기가 평소보다 2에서 3주가량 늦어졌습니다. 이례적인 고수온 현상 때문입니다. 북위 37에서 38도 강원도 연안의 올해 1월 표충 수온은 12.38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도나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진 주 원인은 차가운 해수와 따뜻한 해수가 만나는 전선력이 북측으로 이동하였고 동안 난류 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버들이 드나드는 수심 40m 미만 강원 바닷속에서는 섬유새닐 말미잘의 설경을 3월에서 4월 초까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말까지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전 저장고나 곡물 건조기 등의 농업 기반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토지 측량을 할 때 측량 수수료의 30%를, 또 새뜰마을 사업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합니다. 희망자는 측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해 호우와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측량 감면으로 52억 원 상당의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제천시가 신소득 작목으로 채택해 육성 중인 러시아 멜론 디냐의 재배를 확대합니다. 지난해 2개 농가가 참여했던 디냐 재배는 올해는 6농가로 확대됐습니다. 제천시는 생산시설 확대와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유도하면서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하다 사고가 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학생수련원이 초등학생 무료 수영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20명으로 강습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2달 동안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